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7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게 시총 얼마를 돌파한 2조 거죠? 달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2,600조 가까이 되겠네요. 네, 감이 안 와요. 네. 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부터 먼저 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연휴 기한 이어서 하루 한국은 쉬었는데 이제 이틀간 열렸던 이제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0.89% 또 3월 1일은 1.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좀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이번에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좀 나왔는데도 이게 어쨌든 이제 예상치에 좀 부합했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좀 그동안 컸었지만 경쟁사 중에 하나죠. AMD가 주가 또 많이 오르는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AMD도 지난 이제 2월 29일 날 9%나 이제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결국 그 AI 관련된 이 빅테크 기업들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큰데 이 기업들의 실적도 좀 잘 나오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좀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 시총 큰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미국은 AI 효과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이제 전통주들은 조금 이제 기술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일 테크놀로지요? 네네. 이게 30% 이상 폭등했다던데요? 네, 그러니까 델이 우리 뭐 흔히 이제 컴퓨터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델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었고, 어쨌든 이제 서버 관련해서 AI도 여전히 좋지만 흔히 이제 AI용 서버 말고 일반 서버도 그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그쪽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밝혔고, 그리고 이제 서버 구축할 때 당연히 이제 델하고 협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AI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델 컴퓨터에 대한 이제 그 매수세가 좀 몰렸고, 또 내년에 지금 그 윈도우 지금 10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이제 컴퓨터 보면 이제 윈도우 10, 11 막 이렇게 쓰실 텐데 내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2025년 10월에 윈도우 10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보안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윈도우 11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급을 또 했어요. 그래서 아마 PC 수요가 또 늘 것 같다. 그러면서 델 컴퓨터마저도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어쨌든 미국의 기술주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그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좀 소외됐다. 네. 애플이 이제 소외된 거는 사실 올해 연초 이후로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니까 좀 체면을 많이 구기고 있죠.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데도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일단 지난주에도 뭐 뉴스가 나왔지만 애플이 전기차 사업 이제 중단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에 대한 대응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AI에 대한 이제 그 정책들도 아마 나오게 될 텐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빅테크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AI 시대에 애플이 지금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못하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떨어진 거죠. 또 한 가지가 이건 테슬라하고도 일맥상통한 게 중국 비중이 꽤 높은 회사들이에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애플 아이폰도 중국에서 잘 팔리는 모델이고 또 테슬라도 중국 비중이 꽤 있는 편이잖아요. 상해에 또 공장도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영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또 애플 아이폰도 중국 폰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아이폰만 이제 가지고는 주가 지금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중국과 AI에 대한 뭐가 없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선 그 점을 좀 약간 할인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애플이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AI 쪽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AI를 탑재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아마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6월 달에 애플이 개발자 회의를 연대요. 6월에. 네. 아마 그때 공개할 걸로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네요, 시간이.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월가에서 이제 AI 랠리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각각의 뭐 CEO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 AI 이제 시작 같다. 그리고 그 젠스당 CEO도 네, 네. AI 이제 10년으로 딱 우리가 보면 올해가 1년 차다. 엔비디아. 예,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결국엔 올해가 시작이라는 얘기를 봤을 땐 이게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너무 과열 아닌가? 네. 근데도 이제 그 큰 시계열성으로 봤을 때 AI 이제 시작인데 이걸 버블이어 봐야 되나?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 네. 인터넷 맞아요. 오기 전에 이미 한번 버블 나온 적 기억하실 거예요. 네, 2000년에. 네. 근데 그때도 5년 정도 이렇게 랠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1년이니까 근데 AI가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 지금 접목이 될지 아무도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도 사실 챗GPT를 이제 매일 쓰고는 있는데 아, 매일 쓰세요? 네, 저도 이제 뭐에 쓰고 있는 주로 쓰세요?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기사 같은 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증권사 보고서 같은데 보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아니면 뭐 신문 기사도 그렇고 그럼 이제 물어봐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사님도 모르는 물어보세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검색을 하면 제가 좀 몇 단계 거쳐서 찾아가야 되는데 네. 챗 GPT 이런 게 좀 괜찮은 게 네. 바로 답을 해주니까. 바로가 몇 초예요? 그러니까 한 2, 3초 안에 답변을 그래요?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좀 쓰고 있는데 근데 안 쓰신 분들 아직 많이 계시잖아요.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게 안 쓴다는 얘기는 주가에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두가 쓰면 사실 이제 성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잘 보셔야 될 게 침투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쓰는 사람이 좀 적은데 근데 누가 봐도 앞으로 성장할 거. 네. 그런 시장이면 되게 이 상승률이 높은데 네. AI는 좀 아직은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지금 상승세잖아요. 지금 네네. 4개월 연속인 건가요? 네,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보통 이제 과거 데이터도 보면 4개월 올랐을 때 오르는 확률이 또 많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통계니까 어디까지나. 근데 물론 이제 3월에 좀 변수가 또 FMC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급락할 만한 뚜렷한 뭔가 좀 악재가 아직은 좀 없는 상황이어서 네. 저는 뭐 급등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3월 첫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기분 좋게 끝난 거죠. 네, 오늘 네. 국내 증시가 다시 이제 얼마 그 오른 강세 한 거예요? 31포인트 정도 올라서 그러네요. 2,670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오늘 뭐 당연히 기분 좋은 상승은 맞지만 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상승을 보면 이 두 나라 다 역대 최고치 지금 경신하고 그렇더라고요. 있는데 네. 일본은 아시겠지만 34년 만에 최고치. 그래요. 니케이 지수가 아마 4만 4만. 포인트. 예.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증시가 올랐는데 뭔가 좀 초라한 느낌이 사실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점은 3,300인데 거기에서 지금 20% 밀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좀 만족스러운 좀 상승은 아니지만 다만 네. 이제 오늘만 봤을 때는 미국의 힘을 받아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오늘 하이닉스가 한 6% 이상 올랐고 그랬나요? 예,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2% 이상 급등하면서 좋았고 네, 네. 특히 오늘 근데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은행주 중에 은행주가 좀 무겁잖아요. 네. KB금융이 오늘 8% 이상 주가 좀 오르면서 은행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좀 특징적인 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반도체 지수도 덩달아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글로벌 반도체 랠리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모습인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괜찮다고 하셨죠.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네, 2% 가까이 올랐는데 네. 삼성이 이제 아까 제가 델 컴퓨터 말씀드렸지만 AI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이닉스에 밀렸는데 네. 삼성이 이제 전통적인 그 반도체 뭐 모바일이나 서버라든가 PC 이쪽이 좀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델 컴퓨터가 전통 서버도 좀 괜찮은 것 같다. AI 말고도. 네, 네. 그럼 이제 삼성한테 이건 되게 좀 좋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2% 1,500원 이상 올라서 74,900원에 네, 끝났네요.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그 기업 밸류업이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화두입니다. 네. 네. 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단 성장 없는 기업은 상장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밸류업을 좀 재점화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복근 원장이 했던 얘기는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정부 안에 페널티라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단은 이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올릴 건지 주주 가치 올릴 건지를 이제 알아서 해야 돼요. 기업들이 사실은 그걸 공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복근 금감원장 이제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하는 역할이 사실 감독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약간 좀 기업의 자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그 성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약간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너무 또 파격적이기도 하거든요. 기업들 지금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 지금 그 성장이 없다면은 이건 지금 거래소에서 이제 나가란 얘기인데 상장 폐지란 말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긴 한데 네. 이 기업들이 이제 받아들이 나름인데 근데 동의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게 기업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으면 네. 그 기업이 상장한 의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주 그렇죠. 환원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자본 배치죠.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M&A도 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을 잘 써야 돼요. 그렇죠. 남의 돈 받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네. 상장한 이유는 그거잖아요. 자금 조달이 사실 가장 그렇죠. 큰 목적인데 네. 그걸 좀 등한시하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거래소에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주 환원책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이번 이제 6월달에 가이드라인 발표하거든요. 정부가 네, 네. 구체적인 이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는 좀 자율에 좀 맡기는 쪽으로 좀 가겠지만 만약에 기업들이 바뀌는 게 없다면 네. 금감원장의 말처럼 정부 정책도 바뀔 수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그럼 하고 이 있습니다. 발언이 3월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이미 주고 있고요. 아. 사실 지난주에 갑자기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주가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외국인이 팔고 있었거든요. 네. 주식을. 근데 이복근 금감원장이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외국인들 수매수가 갑자기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뭐 현대차도 갑자기 현대차 많이 샀죠. 네, 그래서 네. 현대차 급등하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지난주 아마 제가 수요일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강력한 페널티가 들어가면 기업들이 바뀌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증시에는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2월에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전에 그 현대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쪽에 더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샀던 종목들은 네. 일단 이제 그 보통 옛날에는요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를 샀어요. 네. 항상 반도체. 근데 이번에 2월에 1위가 현대차고 2위가 물론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3위가 삼성물산, 4위가 좀 본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 있지. 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도 우선주가 훨씬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순인데 네. 여기 이제 주로 포진된 기업들이 현대차나 삼성물산이나 우선주나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좀 기업 가치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삼성전자 더 많이 했다는 건 확실히 외국인들의 좀 시각이 반도체도 좋지만 이 밸류 프로그램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한국 있습니다. 증시에는 반도체 쇼핑이다. 이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2월에 10조 원이면 역대급 매수인데 네. 그 공식이 좀 깨진 것도 되게 좀 전에 약간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체입니다. 되죠? 네. 방산업체 아시겠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도 잘하고 아마 네. 실적 때문에 좀 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무라 증권에서는 코스피 상반기 전망치를 기존보다 많이 올려서 2,960까지인가 끌어올렸던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면 6월까지니까 과연 변수는 이제 6월에 밸류 프로그램을 일단 이제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시장이 좀 기대하는 뭐 당근과 채찍 같은 게 만약에 좀 잘 들어가 있다면 외국인들도 지금 기업들이 바뀌길 좀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어쨌든 일본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한국도 분명히 좀 일본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근데 그냥 원론적인 수준 그냥 이제 구체적인 안도 좀 부족하고 당근과 채찍이 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일부 시장이 좀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3천 도전이 또 쉽진 않아지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6월에 그 정책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서 그 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내일 뭐 전인대부터 열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베스트 투자증권들 관련해서 보고서 내용 내놓으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전인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네. 5% 정도 성장률 발표하면 긍정적이고요. 재정적자 비율은 한 3.5에서 3.8% 정도 설정해 준다면 좀 긍정적일 것 같고 지금 부동산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정책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면밀하게 내일 아마 전인대 발표할 때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유가 잠깐 좀 살펴볼까요? 유가가 지금 80달러 육박하고 있는데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올라가고 오펙 플러스가 2분기까지 또 감산도 연장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그럼 줄게 되니까 네. 근데 유가가 좀 올라가는데 거기다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6개월 동안 앞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줄죠.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수요보다는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다 보니까 유가도 오르고 휘발유도 좀 이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정유주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유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대표적인 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PBR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정유주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또 있습니다. 유가 인플레 탓에 정제 마진도 개선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3월 증시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성공한 투자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알려주십시오. 이제 내일까지는 중국 양해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 네. 내일 또 미국의 대선 경선 슈퍼 화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있고 7일 주목하실 게 파월 의장이 그 청문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통화 정책 미리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엔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월 15일 일본의 임금 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임금이 좀 올라간다면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까지 보시고 3월 20일은 FOMC가 있고 25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형사 재판 있으니까 다이나믹하네요.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